챕터 1 농업 재해보험 개요 했는데 이 내용은 재해보험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적 및 정의에서 이 목적, 그러면 이 법은 항상 그 목적이 가장 출제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이 목적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재해보험법의 목적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재해보험법은 농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이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구분되는 거 봤더니 이 농작물 그리고 임산물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양식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수산물인데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양식이라고. 그래서 이 실제 일반 수산물은 이 보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가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용 시설물. 그래서 이 농업용 시설물에는 이 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이 보험의 이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목적에서 이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을 먼저 나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출제될 수 있는 형태가 다음 중 이 농업재해보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 위안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농업 경영의 안정,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목적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농업의 경영의 안정. 그래서 이것은 이 재보험법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재해보험법의 목적이다. 해서 이 다음 중 이 농업재해보험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놓고 뭐 1, 2, 3, 4 뭐 4번에다 뭐라고 하나 넣어볼까요? 뭐 소비자 보호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면 소비자 보호는 이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농업 이 경영 안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의 발전 요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재해보험법을 운영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정의. 그래서 법에서 이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다른 표현으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를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기출 1, 2, 3, 4, 5회 이 매년 이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씩은 다 나왔습니다. 먼저 이 농업 재해란 뭐냐 해서 이 정의 중에 1번이 재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 이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그래서 이 재해 관련된 용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봤더니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양식수산물, 어업용 시설물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는 요 대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대상에 발생하는 이 재해들, 그래서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그리고 질병, 화재 이런 것들이 이 재해로 해서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재해보험이란 뭐냐 해서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규정을 했죠. 농업 재해로 발생하는,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재해로 발생하는 이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농업 재해보험이라 하겠다 하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가입금액. 이제 나중에 가면 이 가입금액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죠. 이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그래서 가입금액의 이제 기본 개념이 이 최대 보상할 수 있는 요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계 금액을 우리가 가입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자동차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이 폐차를 시켰다. 전파로 해서 폐차를 시켰다.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까지예요. 가입금액까지.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이 900만 원 보험 가입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는 1,000만 원을 봤을지라도 가입을 이 900만 원만 했으니까 900만 원을 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개념이 이 가입금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도액으로서 가입자와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이 가입금액하고 가액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얘기를 한다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다 하면 이 차값 1,000만 원이 가액이 되는 거고요.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금액을 900만 원을 보험 그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 그러면 900만 원이 가입금액이 된다. 그래서 가액과 이 가입금액 요 두 개가 이러면 좋겠죠. 이 가입금액하고 가액하고 이 같다면 한도액이 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한도액이 이 가입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두 개가 같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클 때, 이때는요 초과보험이 되죠. 그래서 가액보다 가입금이 클지라도 지금 이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재해보험 쪽에서는 가액 이상은 안 줍니다.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짜리 이 자동차를 보험 가입을 1,200만 원 했다. 그래서 전파가 돼서 폐차를 시켰다 하면 이 1,200만 원 가입했다고 해서 1,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요? 1,000만 원짜리 자동차 사서 무조건 폐차시키고 1,200만 원 받으면 얼마 남습니까? 200만 원 남는 이런 결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액을 한도로 해서 줘요. 근데 반대로 가입 금액보다 가액이 큰 경우, 이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비례보상해 준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900만 원 하면 가액 곱하기 1000분의 900 해서 가입 금액 900만 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가입 금액에 따른 이 비례 보상하는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금액과 가입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 그래서 이 보험금과 이 보험료는 이 가입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험료는 내는 돈, 보험금은 쉽게 얘기해서 받는 돈입니다. 내용 한번 보죠. 이 보험료, 가입자와 이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내는 돈. 그리고 보험금은요,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와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료 하면 내는 돈, 금 하면 받는 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시범 사업. 이 농업 재해보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에 가서 실제 이 각 보험 상품들, 그래서 품목별로 이렇게 이 보험들을 보면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몇몇 지역만 이 보험 대상 가입 지역으로 이렇게 이 설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들은 여기 시범 사업에 해당되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효용성 그리고 보험 실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미리 이 시범적으로 해본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심의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구성,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 심의에서 하는 일, 심의 사항이 되겠죠. 심의 사항, 이 재해보험법에 따른 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재해보험 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둔다. 그래서 각각 농업은 이 농림부 장관, 그리고 이 수산물은 해수부 장관 산하의 심의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첫 번째, 재해보험 목적물의 이 선정에 관한 사항. 해서 이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이런 것들을 보험의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농작물 중에는 어떤 것을 보험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해서 뭐 사과, 배, 단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이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보험 대상, 요걸 다른 표현으로 목적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이 매년 이 대상 그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품목이 그 매년 이렇게 몇 개씩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결국 보험 대상 그 품목이 늘어나는 것은 심의에서 이 농가에서 이러한 이 품목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재해 발생을 해서 농가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도 앞으로 이 내년부터는 재해보험 가입 대상으로 삼자 하는 것을 이 재해보험 심의에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 과목에 가면 뭐 특정 위험 방식, 그리고
종합위험 방식, 뭐 생산비 보장 방식, 농업 이 수입이 감소하는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각 그 보험별로 이 어떠한 방식들을 이렇게 정해놓게 되는데, 이 특정 위험 이러면 특정한 몇 가지 재해,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가 강풍, 집중호우, 우박 이런 거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 종합위험이라고 하면요, 이 전체적인 자연재해라든가 조수의 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주겠다. 수익 감소 이러면 이 수익 감소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죠. 이 풍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풍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폭락해 버렸어요. 우리 이제 가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가을에 이렇게 김장철이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해는 이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락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해는 한 포기에 10,000원 가는 해도 있죠. 그래서 이 가락 없는 해 같은 경우는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 배추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럼 농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풍년이 든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농가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해 버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처음에 목적에서 얘기한 농업의 경영 안정이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수입이 감소되는 이러한 것도 보상하겠다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는 꼭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이 가격의 폭락, 이것도 일종의 재해로 보겠다 해서 이러한 재해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 재해로 보고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지금 이 재해보험은 이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원하는 그러한 보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농가에서 이 보험료를 전부 다 부담한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런 재해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 이 보험료는 부가보험료 이렇게 그 구분하는데, 이제 부가보험료는 이런 사업자가 이러한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를 이야기하고요. 순보험료는 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요. 순보험료는요, 이 국가에서 50% 그리고 지자체에서 10에서 40%,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10에서 40% 정도만 이 본인 부담하도록 이렇게 이 부담을 완화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이 심의의 심사항이다. 그리고 다음은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이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차 합격하시고 2차에 가시면은 이 업무방법서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손해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2차에 가서 공부하실 건데, 그러한 내용도 심의에서 심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 심의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밖에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심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면 그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재해보험이 운영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심의의 구성하고 운영입니다. 이 구성의 내용을 보면 이 심의에는 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포함한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1명으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최대 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최대 21명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 위원장은 각각 농림부 차관, 해수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위원장은 차관이 맡고요. 이것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직무, 위원장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이 재해보험 심의 또는 이 어업재해보험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 보좌,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위원장은 차관이 하고, 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서 요 두 사람을 포함해서 21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 위원. 이 위원은 이 심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각각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이 필수 포함입니다. 필수적으로 위원에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들을 지금 나열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재해보험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세 번째는요,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산림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각각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임기는요, 임기는 위원,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재해보험 사업이나 재해보험이나 농업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근데 요 임기 3년은 누구만 해당됩니까? 여기 단서를 줬죠. 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럼 누구는 빠집니까? 임기 3년에 얘는 요 경우에는 이 3년의 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임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회 해촉은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위원,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한
농업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해서 역시 해촉도 3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선출에 A번에 관련된 경우만 임기도 있고 해촉 사유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중 이 위원회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곤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심의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위원까지 구성이 됐으면 심의회, 우리 심의회 아까 심의사항 이런 것들을 회의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의는 이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래서 이 소집 사유가 둘로 나눠졌죠.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심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면 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회의를 열 수가 있다. 그래서 회의의 소집 사유가 두 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의결은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이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내용은 의결되는 것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한번 보죠. 이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서 심의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죠. 이 심의회의 다음 구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이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그래서 농업인 안전에 관련된 이 내용을 가지고 안전보험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이 어업재해보험은요, 똑같이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하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이 분과위원회 요 두 가지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니은번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이 보상 분과위원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이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이 심의회 또는 이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보고한다 해서, 이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검토 조정해서 심의회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비번 마찬가지죠. 그리고 10원에 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이죠.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 포함해서 9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라. 그리고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 위원 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그리고 수당. 수당은 역시 3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고위공무원다. 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은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심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 수당을 주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은 이 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세칙은 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1을 우리가 다 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 챕터 2의 재보험 사후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